그러면 얼굴 까만 거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는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일기를 쓰면 막 저절로 다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기 틀에 맞춰서 이렇게 매일 써. 그러면 이제 그냥 막 좋아질라나? 그 얘기가 아니고 일기를 쓰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 어제 그러니까 일기 하실 때도 설명을 하셨고 어제 저도 설명을 한 게 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 노력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기는 왜 쓰는 거냐면 보통의 경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서 이제 뭐 설명도 들었어.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잊어버려. 그리고 하루를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 그 다음에 그냥 자. 또 그 다음날 이게 보통의 사람들,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냥 업 따라 굴러간다. 습관 따라 그냥 굴러가는 거.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내일 살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온전 생각 취사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파묻혀버려요. 그걸 방지하는 이 안전장치예요. 일기라는 건 하루를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일기 딱 쓸 때 돌아봐야 돼. 지금 내가 지금 그 표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근데 오늘 나를 굉장히 흔들었던 경계가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그때 내가 공부심을 가지고 지금 온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걸 했나 안 했나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쓰면 이게 참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했네. 다시 정신을 차려. 내일은 진짜 안 잊어버리고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전에 공부했냐 안 했냐부터 이게 챙겨지는 게 일기예요. 그래 챙기면서 그건 챙겼는데 이게 사실 온전함도 잘 안 되고 지혜도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잘 진전은 없었지만 공부심은 챙겼어. 그럼 일단 유념은 한 거야. 그렇게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데 그건 뭐냐면 일기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이 하루를 살 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념을 하고 안 잊어버리고 딱 고누고 있다가 그 경계, 그런 경계가 올 때 나 이렇게 하리라. 안 잊어버리고 또 해. 근데 또 와, 또 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일기를 쓰는 그 시간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경계 당한 그 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해결하려면 그거를 솔직히 쓰라 이 말이고 일기는. 그렇게 해서 일기는 이게 그냥 파묻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거. 왜냐면 이걸 안 쓰면요 거의 10중 8구요. 뭐 힘들어 그냥 자고 뭐 내일 뭐 하지. 그럼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있어. 막 굴러가요. 그리고는 뭘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원리대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를 정말 내가 하겠다는 우리 아침에 그 박원진 교수님이 설명했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내가 내 인생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 간절함, 이걸 서원이라 그래. 서원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원리에 맞게 하면 이게 풀릴 것이다 하는 신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 그러면 이제 일기 쓰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변화가 있는 것인데 그냥 일기 쓰면 변화가 있을 것 그거 아니라니까. 마치 운동한 사람이 운동을 오늘 어떻게 했나 그 일지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낮에 운동도 안 하고 일지만 써. 그러면은 막 근육이 생겨? 그게 아니거든. 나 변화가 없지 일기를 계속 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 얼굴 까만 거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누가 얼굴 까맣다 그래. 근데 내가 흔들려. 왜 흔들리겠어? 그게요, 그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 까만 거가 예를 들어서 너 얼굴 예쁘다 그랬을 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그지? 사실 여부랑 상관없이 안 흔들려. 근데 얼굴 까맣다 그러면 사실이든 아니든 흔들려. 그게 사실이라도 흔들려.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별로 안 좋다 하는 그 분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 근데 그냥 예를 들어 여기 전부 다 까매. 그러면은 그런 나라야, 이 나라가.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흔들려.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왜 안 흔들리냐면 뭔 수양력이 엄청나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요령이야. 그 분별을 내가 딱 그 흔들리려고 하는 순간 아, 내가 요거를 그냥 놔버리겠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좋은 게 경계를 당한 그 순간도 그래야 되지만 평소에도 그냥 연습할 수 있어요. 평소에도 뭐 그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이게 이제 분별을 놓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얼굴이 뭐 더 까만했지. 얘는 더 까만데 뭐 내가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놓아버려. 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안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계는 오히려 쉬운 경계인 게 그냥 안 흔들리면 끝나는 경계예요. 안 흔들린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계도 아니야. 복잡하지도 않아. 그 노력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원리에 맞게 노력하시면 돼. 예. 첫 번째 거 이제 됐어. 이제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이제 예. 앉으세요. 예. 뭐든지 잘 안 해봤을 때 서툴르고 요령도 잘 모르겠고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난 지금부터 그럼 그걸 배우겠다 하고 이렇게 차차로 하면 돼요.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사실 못 받아들이는 그거는 자기가 뭐가 못났고 뭘 잘 못하고 막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더 중요한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덜 중요한 거에 내가 부족한 거를 못 받아들여. 보통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새끼손가락이 남들보다 짧아. 그리고 못생겼어. 막 휘었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손가락이 이게 뭐냐. 그래갖고 막 손가락이 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막 펴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볼 때마다 마음이 안 들어서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디 사고로 다쳤어. 그 손가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랐던 거야. 그게 부족한 것만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 30년 전에 여기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간사 생활할 때 그때 벽돌을 지고 가다가 막 떨어져서 막 굉장히 크게 다쳤는데 오른 발목 인대가 바깥쪽 인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중에 2개가 끊어졌어. 그리고 병원에서도 갔는데 너무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꺾였냐고 발목이.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그때 정밀 검사를 지금 한 3일 후에 나오는데 자기 생각에 아마 정상적으로 못 걸으실 수도 있겠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올 때까지 3일 동안 딱 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평생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3일 동안요. 내 소원은 딱 하나였어. 뭐겠어요?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뭐 다른 소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게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막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었는데 내가 걸어갔어. 아무도 그러질 않아. 그게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한 거에 못마땅해서 미치려고 그래. 그리고 살고 있었어. 근데 세상에 나머지 중요한 게 다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딱 그 말 듣는 순간, 의사한테 그 말 듣는 순간 세상에 뭐 내가 뭐 불만이 있었고 뭐 했던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똑바로 걸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또 다행히 걷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마음이 또 없어져. 그렇긴 하지만은 항상 보면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거가 지금 사지가 멀쩡하구만, 보니까. 뭐 하나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알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얼굴이 까맣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고 거의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마음고생하고 막 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건요, 눈을 돌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자기 힘으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그 1인분 역할을 하잖아, 지금. 그죠? 자기 한 사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참 그때 힘든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 나를.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막 감사하면서 맨 처음에 긍정을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고 감사하고 거기에 초점을 이제 부각을 시켜요. 그러면 자꾸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아닌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걸 부각을 시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해.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못해.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러면 점점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선택이라니까.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거란 걸 몰라. 자기가 그러고 있어. 누가 시켰어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이렇게 하리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 그걸 찾아낸다 하고 그걸 일기로 쓰고 유념 조목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달라질 수가 없어. 그걸 열심히 해야지. 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그 중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어제 얘기했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제 온전을 회복해. 흔들리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취사라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행동으로 옮길 때 포인트가 뭐냐? 중도예요. 중도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가장 적절하게 행동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한마디 해주기로 했어. 그때 중도에 어긋나면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말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 다음 듣기도 싫어. 이렇게 만들었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은 옳은 말일지언정 중도에 안 맞았기 때문에 잘못한 거라니까.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돌려 말했어. 너무 돌려왔더니 못 알아들어. 이것도 중도에 안 맞아. 그러니까 불급. 과하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이게 중도에 안 맞는 건데, 그럼 중도는 뭐냐? 그랬을 때 중도는 뭐냐면 국 끓일 때 간 맞추는 거예요. 국 끓일 때 간 맞출 때 간을 어떻게 해야 돼? 짜게 해야 돼요? 짜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짜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엄청 싱겁게 했어. 그래도 안 되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람수를 말해달래. 근데 그람수를 어떻게 말해? 국이 막 양도 다르고 그 재료도 다 틀린데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국을 끓이는데 여기 있다는데 딱 맛을 봤어. 근데 이게 간장 한 숟가락 더 넣어야 되나? 알아야 되나? 자, 이 판단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집에 전화해서 엄마 내가 물은 이만큼 했고 채소랑 뭐랑 이만큼 했는데 간장 2숟가락 넣었는데 더 넣어? 먹을 사람 와서 맛을 보고 그럼 그 사람이 요리한 사람이 되는 거지. 요리한 사람이 교체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자기 감각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중도라는 거는 항상 그래. 그럼 이 말을 요 정도 한 게 심한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잖아. 그때 결국은 자기 감각을 믿고 할 수밖에 없어. 이제 했는데 국을 그래서 한 숟가락 더 넣는데 이제 괜히 더 넣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지 말고 자기 그 실수했다고 이렇게 막 실수 한 번 했다고 국 좀 짜게 끓였다고 막 그러면 다시는 안 끓여 그냥 국을. 그러면은 아무 발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감각인데 자기 자신의 감각이 자꾸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짜고 다음에는 더 했더니 또 다음엔 덜하고 더하고 덜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 나중에 중도의 감각이 예민해져요. 어느 분야나 다 그래. 요리는 요리 분야에서 이 혀의 감각이 엄청 예민해. 보통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까지 딱 느낌이 올 정도까지 발전을 해버려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근데 음감이 계속 발전해. 감각이에요, 감각이. 그래갖고 미세한 음의 차이도 딱 느껴. 이게 모든 분야가 다 그 중도의 감각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단 거를 이만큼 딱 끊어야 되냐 어쩌냐 하는 거는 자기의 감각을 믿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게 적당한 것 같은데 하면 맞는데 자기한테 다시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메시지가 와. 좀 아니야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자기 속에 그 감각이 있다는 걸 믿고 자꾸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발전시키는 게 우리 수행 원리다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질문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어제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몇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문제를 삼아.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거 갖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그러면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옳은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맞는 거냐.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그럴 때 이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느 게 옳은 거냐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어떻게 했을 때 은혜가 나타나는가. 은혜가 나타나는가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좋게 되는가예요. 좋게 되면 잘한 거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됐어.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옳은 게 아니지.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어. 그런데 아주 그 병세가 더 악화가 됐어. 그러면 옳게 한 거예요? 근데 의사는 나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했다. 나는 옳게 했다. 환자가 이상한 환자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못 찾아낸 거지. 이쪽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결과가 딱 말해주고 있는 거야. 결과가 안 좋으면 뭔가 잘못했구나 해서 다시 찾아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지금 옳지 않은 어떤 뭐가 있어. 그랬을 때 내가 딱 잡아가지고 그걸 문제를 제시해갖고 싸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회사가 좋아졌어. 그리고 다 같이 좋아졌어. 그러면 옳은 걸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문제를 삼았는데 막 싸움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 나만 그냥 피해를 보고 그렇게 됐어. 그러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 실제로 좋게 만들게 되는 그거에 대한 지혜가 내가 아직은 부족한 거지.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 만큼 그게 아직 안 된 거지. 결국요,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 경기에서는 잘 생각해서 옳게 만들어야 돼. 애가 말을 안 들어. 부모가 이제 너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러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게 되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 입에서 말한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바보처럼 묻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좋게 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때로는 진짜 싸워서라도 이렇게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씩 섞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이 정말 천차만별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 요게 이제 중도 감각이고 현실 감각을 가진 취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요 딱 세 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온전을 회복한 다음에 어쨌든 은혜를 생산하라고요. 어쨌든 좋게 만들라고. 그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돼. 그리고 그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되겠다고. 근데 그게 내가 중도에 딱 못 맞춤으로 인해서 실수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지. 결국 시행착오예요. 시도해보고 실패도 하고 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꾸 다듬어 나가야 돼. 그래서 공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이 있어야 되고 그 아주 원이 간절한 원으로 부지런히 가면 이 감각, 실력이 발전을 하고 발전한 만큼 인생이 살기가 편해. 살기가 힘들었는데 살기가 편해지고 문제는 풀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지혜가 쌓이고 복이 쌓이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말한 요 무시선법이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유념의 공부이면서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또 상황은 자꾸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실 감각을 우리가 딱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원불교 교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인생,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어. 삶이라는 건요, 어디 한 가지를 우리가 딱 선택하면 그걸로 인생 끝날 때까지 다 해결돼? 그런 법이 없다니까. 상황성은 매일 바뀌어. 매일 바뀌니까 바뀌면 바뀐 대로 우리도 바뀌어야지 그게 옳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옳은 거야. 그냥 절대불변의 옳음이 있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고 또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리스크가 항상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이렇게 정말 깊이 생각하고 참 숙고해서 했더라도 그래도 그게 적중하지 못할 위험성,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다. 그게 삶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운전하고 온 사람, 여기 자기 차 몰고 온 사람, 자 운전을 한단 말이야.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죠. 그러면 차 정비도 지금 잘했어. 잘하고 뭐 기름도 있고 뭐 다 준비도 했고 안전벨트도 매고 내가 조심조심해서 운전해. 그렇게 하면은 사고 안 날 확률이 100% 사고 안 날 확률, 그런 게 있나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속성이라니까. 100% 안전한 대안 같은 건 없어. 그거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면 있어. 그냥 안전해. 그런데 실제 현실 삶 속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 그 위험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거야. 확률에 지금 달린 것이지 100% 안전한 뭐 대안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그거는 삶이 아니야. 그거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없을까? 그런 거는 그 생각을 놔야 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이 다 됐어요. 일단 쉬고 오늘의 주제를 시작을 해야 됐는데 10분 쉬었다 시작을 해야 될 테니까. 네.